인류의 역사는 종종 거대한 전쟁과 영웅적인 지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서사 이면에는 역사의 흐름을 조작하거나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꾼 그림자 속 인물들이 존재해왔어요. 우리는 화려한 액션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스파이들에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진짜 스파이의 세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멋진 자동차나 폭발하는 펜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인간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거짓말, 강철 같은 신념,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심장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3명의 스파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기리! 첫 번째 주인공 후안 폴 가르시아. 2차 대전 발발 당시 그는 스페인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닭을 키우던 그는 열심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망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겐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내전을 겪으며 뼛속까지 새겨진 파시즘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히틀러를 막겠어. 영국의 스파이가 돼서 독일 놈들을 혼내줘야지. 그래서 무작정 영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요. 당당하게 영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댁은 누구신데? 였습니다. 포기를 모르던 그는 삼고초래 정신으로 무려 3번이나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여기서 이 남자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영국이 날 안 써줘? 좋아. 그럼 독일 스파이가 되어서 독일을 배신하면 되잖아. 그는 곧장 독일 정보부에 찾아가 열정적인 친나치 연설을 늘어놓았고, 놀랍게도 독일은 이 닭장 주인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코드네임 아라벨을 부여하고 영국으로 파견하죠. 황당하게도 영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국을 위한 독일의 이중 스파이가 된 겁니다. 그는 히틀러가 진짜 싫었거든요. 독일은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합니다. 영국으로 가서 적의 동향을 파악해라. 독일은 그를 영국으로 파견했지만 그는 영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쪽같이 영국에 간척을 했죠. 포르투갈 리스본의 허름한 호텔방에 앉아 오직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신문 쪼가리만으로 영국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글래스고의 그리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와인 한 병을 1리터로 속여 팔고 있다. 지금 보면 황당무계한 소설이었죠. 타고난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미친 건 독일군 수뇌부가 이 보고서를 받고 감동했다는 겁니다. 아라벨, 그는 우리의 최고 요원이야.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정보부 MI6는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웬 사기꾼 하나가 호텔방에서 소설을 쓰는데 독일 최고 정보기관이 완벽하게 속고 있다고. MI6는 부랴부랴 그를 영입해 코드네임 가르보, 즉 세기의 배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이 천재 배우의 진짜 무대가 펼쳐집니다. 코드네임 가르보는 독일에게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무려 27명의 가상 부하 요원 네트워크를 창조합니다. 자기만의 소설 속 스파이 수십 명을 상상만으로 만들어낸 거죠. 지브로터의 웨이터, 스코틀랜드의 광적인 파시스트, 심지어는 MI6의 내부 정보원까지, 이들은 모두 가르보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유령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령들의 활동 보고서를 매일같이 써냈고, 독일은 이 가짜 정보 속 스파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작전의 성공 여부가 바로 이 세기의 배우 가르보의 어깨에 달리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히틀러를 속여와 그는 유령 요원들을 총동원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독일군에게 수십 명의 스파이들의 일관된 정보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연합군의 진짜 목표는 노르망디가 아니다. 그곳은 미끼 일돈 진짜 상륙 지점은 프랑스 북동부의 파드칼레다. 이 거짓 정보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집요해서 히틀러는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속임수다, 주력 부대는 파드칼레를 지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오판 하나가 최정예 독일 기갑사단에 발을 묶었고, 연합군이 해안에 교두보를 마련할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전쟁의 종결을 앞당긴 세기의 사기극이었죠. 전쟁 모그는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적국인 독일에게서 철십자 훈장을, 아군인 영국에게서 대영 제국 훈장을 모두 받은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독일은 그에게 속은 겁니다. 이후 그는 베네수엘라로 사라져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살다가 4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닭장 주인이었던 한 남자의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가장 극적인 사례, 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영웅 가르보였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는 앞선 가르보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돈이나 애국심이 아니라 오직 신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름 리하르트 조르게.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군 병사로 활약했던 독일인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심장은 소련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손가락 3개를 잃고 다리까지 절개된 그는 병상에서 마르크스 서적을 접하며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거죠. 그는 박사학위를 가진 엘리트 언론인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열렬한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위장이었죠. 그의 진짜 정체는 소련의 스파이, 코드네임 람제이였습니다. 1933년 그는 소련으로부터 하나의 임무를 받습니다. 일본으로 가라. 그곳에서 일본의 야욕을 파악하라. 조르게는 독일 유력 신문의 특파원 자격으로 도쿄에 입성합니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일본 주재 독일 대사 오이겐 오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신임이 깊었냐면 대사관의 모든 기밀 정보가 조르게를 거쳐갈 정도였죠. 그는 사실상 주 일본 독일 대사관에 숨겨진 실세였습니다. 그는 이 위치를 이용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즉 추축국의 핵심 정보를 모조리 빼내 소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941년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2개의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첫 번째 정보,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것이다.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의 개시일이었죠. 그는 정확한 날짜와 병력 규모까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 보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중 스파이를 믿지 않고 서방의 이간질이라 생각했죠. 결국 소련은 무방비 상태로 기습을 당했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르게가 목숨 바쳐 정보를 전달했지만 결과는 뼈아픈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정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독일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스탈린에게 남은 마지막 공포는 단 하나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동쪽에서 시베리아를 공격해 온다면, 그렇게 되면 소련은 양쪽에서 공격받아 그대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조르게가 목숨을 건 마지막 정보를 보내옵니다. 일본은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소련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소련이 아닌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정보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이 스파이를 믿어보자. 일본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스탈린은 일본군을 막기 위해 시베리아에 배치했던 최정예 동계사단 100만 명을 서부전선, 즉 모스크바 방어선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폭탄에 단련된 이 시베리아 정예병들은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방어 성공은 2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였죠.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스파이 한 명의 정보가 소련의 붕괴를 막고 나치의 패망을 앞당긴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신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암호 네트워크는 일본의 집요한 방첩 활동에 의해 결국 발각되었고 그는 1941년 10월 체포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수감 끝에 일본이 패망하기 불과 1년 전인 1944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나는 1차 대전에 아버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나는 내 어머니 조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말의 후회도 없다. 체포 당시 그가 남긴 말입니다. 나치 당원이자 소련의 영웅, 적국의 심장에서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던 남자 리하르트 조르게. 그는 스파이의 정보가 때로는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전설의 스파이 1위입니다. 앞선 두 명의 이야기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는 첩보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그 이름 엘리 코헨,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1960년대 시리아가 점령한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에게 목에 겨눠진 칼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리아의 심장부 다마스쿠스에 우리 사람을 심는다. 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의 평범한 회계원이었던 엘리 코헨이 선택됩니다. 그는 수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카멜 아민 타베트. 새로운 신분인 타베트는 아르헨티나에서 섬유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뒤 그리운 조국 시리아로 돌아온 열렬한 애국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엘리 코헨은 그의 아랍어 억양, 이슬람 지식,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카멜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엘리 코헨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인물 카멜로 다시 태어난 거죠. 카멜은 다마스쿠스 사교계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막대한 부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 연기는 시리아의 모든 권력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매일 밤 시리아의 장군, 장관, 핵심 정치인들이 모여드는 비밀 사교 클럽이 되었죠. 그들은 카멜을 가장 믿음직한 친구로 여기며 온갖 국가 기밀을 술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그의 업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당시 시리아 군부의 실세였고 훗날 대통령이 되는 아민 알 하피즈와 둘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그는 하피즈와 함께 시리아의 모든 군사시설을 자유롭게 둘러보았고 심지어 시리아 국방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파이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일화가 탄생합니다. 어느 날 최전방 골란 고원 요새를 시찰하던 코엔은 친구인 장군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뜨거운 땡볕 아래 우리 병사들이 너무 고생하는군요. 제가 돈을 댈 테니 저 벙커들 옆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읍시다. 시리아군은 애국자 카멜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의 제안을 즉시 실행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년 뒤 6.1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공군 파일럿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라. 그냥 유칼립투스 나무 옆을 폭격해라. 나무는 그대로 시리아 벙커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고 철옹성 같던 골란고원 방어선은 단 이틀 만에 개멸되었습니다. 적의 심장에서 적의 돈으로 적의 손을 빌려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건 첩보 활동을 넘어 예술의 경지였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로 보내던 그의 무선 전신이 결국 소련의 최신의 도청 장비에 의해 포착됩니다. 1965년 1월 시리아 보안군이 그의 아파트를 덮쳤을 때 그는 막 이스라엘로 정보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시리아 전체는 정말 엄청난 경악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애국자가 사실은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모진 고문 끝에 다마스쿠스 광장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조국은 그의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엘리 코엔, 그는 적과 친구가 되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조국을 구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초석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다마스쿠스의 우리 사랑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명의 스파이, 3개의 다른 이야기,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개인의 신념과 행동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이죠. 히틀러를 증오했던 이상주의자 가르보, 공산주의 혁명을 믿었던 이념가 조르게,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자 엘리 코엔. 그들의 동기는 달랐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세상을 움직인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뒤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림자 속에서 싸웠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오늘날의 스파이 활동은 더 복잡하고 기술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인간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끼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파이나 알고 싶은 또 다른 역사의 뒷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깊고 더 짜릿한 역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비밀을 탐험하는 1위였습니다.